자, 이렇게 정렬 기능을 완성을 했는데 한 가지 조금 우리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까 작업을 할 때 이 부분이 있었어요. 그 파라미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할 파라미터를 이렇게 폼 전송, 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송을 할 때 인풋으로 추가해서 넘겨줘야 되고, A 태그 같은 경우는 여기로 요청을 보낼 때 뒤에다가 쿼리 스트링 형태로 우리가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보내줘야 한다라는 자, 그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이게 비효율적인 거를 이제 여러분들도 눈치를 채셨겠죠. 뭐가 비효율적이냐면 중복이 엄청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유지를 해야 되는 파라미터가 지금 두 개인데 키워드랑 소트예요. 근데 만약에 뭐 하나 더 파라미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파라미터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다 앰퍼센트 해가지고 파라미터를 하나 더 이렇게 추가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추가하겠죠. 자, 근데 여기만 추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추가해야 되고 여기도 추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만 일단 3개니까 파라미터 하나 추가될 때마다 요거 추가해야 되고요. 여기만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요 맨 위에 보시면은 여기도 있어요. 그렇죠? A 태그 찾아가지고 다 찾아가지고 파라미터 넣어줘야 됩니다. 직접 내가.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죠. 자, 그럼 이 폼 태그도 인풋으로 이렇게 히든 만들어가지고 추가 파라미터를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서 넣어야죠. 근데 얘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얘도 넣어야 되고 얘도 넣어야 되고 폼 싹 찾아가지고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 짓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우리가 구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능만 뭐 보는 거면 상관이 없긴 한데 이제 유지 보수가 많이 떨어지니까, 유지 보수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main.html에서 이 비효율성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html에서 뭔가 내가 효율적으로 바꾸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한번 조금 구조를 바꿔볼게요. 자, 일단 우리한테 필요한 파라미터들이 이 파람 핸들러에 정의가 돼 있어요. 3개죠, 3개. 그래서 일단 요거를 다 받아올 겁니다. 자, 받아올 건데 어디서 받아올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올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 요 화면 위에다가 데이터 잘 받아오는지 그냥 찍어보려고 만든 건데 잘 넘어오는 거 확인했죠? 근데 우리 눈에 보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히든으로 일단 가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필요하죠. 소트. 자, 이렇게 저장을 해주고 요 3개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요 3개를 선택해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아이디를 하나 붙여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습니다. 파람스라고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제가 만든 이유는 이게 컨트롤러, 그죠? 컨트롤러에서 넘어온 파라미터들을 잘 모아놨다가 이걸 다시 또 다른 컨트롤러에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네, 자, 요거 그 판서를 잠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컨트롤러가 있고 여기 이제 템플릿이 있는 거죠. 템플릿 우리 HTML이에요.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라는 게 코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컨트롤러에서 뭔가 처리할 때, 그죠? 이렇게 넘어온 템플릿으로부터 넘어온 파라미터를 이렇게 뭐 조회를 할 때나
조회를 할 때 파람에서 키워드를 꺼내 가지고 조회를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파라미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온 파라미터를 가지고 사용을 한 다음에 이 파라미터를 다시 넘겨야 돼요. 왜? 이 메인에서, 그러니까 템플릿에서도 파라미터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파라미터에 있는 값으로 이렇게 픽스를 해줘야 되는, 값을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템플릿에서도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라미터라는 거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컨트롤러와 템플릿 사이에서요. 자, 그러니까 이 파라미터를 이렇게 필요한 파라미터를 주고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 이렇게 파라미터를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주고 받으면은 이게 되게 관리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러 개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묶은 거죠. 이 노란색, 이게 뭐예요? 이게 파람 핸들러죠. 그래서 파람 핸들러라는 객체 형태로 이 모든 파라미터를 묶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겁니다. 모든 파라미터는 아니고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 파라미터요. 네, 자, 그래서 이 컨트롤러 쪽에서는 파람 핸들러라는 형태로 이제 넘겨주는데, 템플릿 쪽에서도 그냥 뭐 이렇게 파람 핸들러를 그대로 넘겨주면 될 것 같지만, 이제 템플릿 쪽에서는 이제 파라미터를 넘기는 방식이 정해져 있잖아요. 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인풋을 이용해서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서 보내고, A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접 뒤에다가 물음표 해가지고 쿼리 스트링을 만들어서 보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이렇게 서버로 보내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만든 거예요. 이 세 개의 파라미터를 이렇게 한 번에 묶어 가지고 갈무리해서 이렇게 보내겠다는 뜻입니다. 템플릿 쪽에서도. 자, 그러려면은 여기서 이제 당연히 얘도 네임이 있어야겠죠.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제 서치 모달이죠. 여기는 키워드, 여기는 소트. 자, 그럼 이제 여기 있는 거를 싹 긁어 모아 가지고 우리가 폼 전송, 이렇게 폼을 이용한 서브밋 전송을 하거나, 아니면 이 A 태그 있죠. A 태그를 클릭해서 보낼 때 무조건 요거를 같이 보내면 됩니다. 됐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맨 밑에 여기 스크립트 쪽에다가 자, 펑션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펑션은 이렇게 펑션 키워드 하시고 이름을 정해주세요. 이름은 저는 get default param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맨 위에 제가 적어놓은 요 세 개의 파라미터를 싹 다 가져와야 돼요. 자, 아이디로 div를 선택하면 되겠죠.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자, 요 id 파람스라는 걸로 이 div를 선택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자식 태그들, 요거를 가져갈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자, 요 선택하는 방법은 보통 저는 이제 권장을 하는 게 쿼리 셀렉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자, 쿼리 셀렉터는 이제 CSS 선택자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쿼리 셀렉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냥 쿼리 셀렉터가 있고 쿼리 셀렉터 올이 있어요. 자, 그냥 쿼리 셀렉터는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풋이다 라고 하면은 이 인풋 태그, 그러니까 태그 이름이 인풋인 거를 싹 다 가져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쿼리 셀렉터 같은 경우는 딱 하나만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인풋을 가져옵니다. 인풋이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여기만 해도 세 개가 있죠.
밑에 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많은 인풋 중에 이 문서에 존재하는 인풋 중에 제일 위에 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세 개를 가져가야 되죠. 그래서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이기 때문에 셀렉터 5를 할 거고요. 그럼 여러 개를 가져옵니다. 태그 이름이 인풋인 걸 싹 다 가져와요. 근데 이렇게만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인풋들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요거 세 개만 가져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id가 파람스 밑에 있는 인풋만 가져와라,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css 선택자로 id를 선택하는 건 샵이죠. 샵 파람스. 그리고 공백하시면은 여기 이제 후손 선택자죠. 요거 우리 HTML 시간에 그 선택자, CSS 선택자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자바스크립트 사용하려면 이 선택자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돼요. ID, 태그 이름, 아니면은 뭐 클래스로 가져오는 방법 있죠. 그 정도는 이제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로 요 밑에 있는 인풋을 가져와라 라고 하시면은 정확히 3개를 가져옵니다. 3개를 가져와요. 정말로 가져오는지 한번 볼게요. 콘솔로 이 결과를 찍을 수 있거든요. 자, input list라고 해볼게요. 자, 파람 input list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콘스트라고 붙여줄 건데, 자, 콘스트를 붙이는 거는 이제 이 변수의 값을 한번 초반에 세팅을 하면 이제 다시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바스크립트 쓸 때 변수 만들 때는 일단은 콘스트로 만드시고, 그럼 이제 이 파람 인풋 리스트를 이렇게 못 고쳐요.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이렇게 대입하려고 하면 안 들어갑니다. 한번 초기화 되면은 다시는 못 고치는 게 콘스트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렇게 만드시고, 만에 하나 내가 이거를 고쳐야 되는 코드를 짜다 보니까 얘를 고쳐야 돼. 그러면 그때 이제 콘스트를 렛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이렇게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콘스트로 만드시고, 고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 변수만 이거를 렛으로 바꿔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일단 콘스트로 이제 만들어 줄 거고, 이거를 콘솔.log 해서 이 변수를 찍어 보시면은 실제로 인풋 태그 3개를 선택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 get 디폴트 파람이 이제 실행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호출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main.html, 요 HTML 문서가 열리면은 그때 같이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페이지, 다시 요 페이지가 제가 이 주소를 딱 입력해가지고 요 페이지 열릴 때 자바스크립트도 실행이 되는 거고, 콘솔 창은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여시면 여기 콘솔 창이 있어요. 여기에 찍힙니다. 볼게요. 잘 된 것 같죠? 자, 그럼 새로 여기 주소를 입력해서 보시면은 여기 노드리스트 3 해가지고 인풋 3개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인풋을 이렇게 정보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네임이 이제 서치 모달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 가져왔죠? 배열로 가져온 거예요. 자, 확인이 됐고요.